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중간평가회 사회를 맡은 운영진 황지윤입니다. 기존의 중간평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를 대표하셔서 저희 사업 담당자 임준성 선생님께서 이 자리로 응원을 하러 오셨는데요. 먼저 임준성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임준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저희 센터장님도 오시려고 했었고,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도 다들 참석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좀 참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중간평가에 이렇게 잘 진행해서 2학기 때 비대면이나 어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좀 더 원활하게 대학생 멘토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중간평가에는 올해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멘토링 활동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2학기 진행 방향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특히 2학기 때는 1학기 때와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지영 멘토님께서 멘토링별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대학생 멘토링 진행 현황 보고를 맡은 어, 대학생 멘토단 운영진 안지영입니다. 이번에 저희 멘토단에서 진행을 했던 멘토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멘토들이 한 번씩은 해보셨을 학과 멘토링, 그리고 학습 멘토링, 그리고 연계 동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과 멘토링의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멘토링 진행 현황은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영고등학교, 일산고등학교, 화수고등학교 학과 멘토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저희 멘토단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던 온라인 학과 멘토링, 그리고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던 오프라인 학과 멘토링,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었던 오프라인 학과 멘토링이라서 가장 의의가 커서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해 보았고요. 먼저 저영고 학과 멘토링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멘토단에서 처음 진행했던 학과 멘토링이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던 학과 멘토링이고 5월 28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상고 학과 멘토링은 올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학과 멘토링이고 7월 3일 시행이 되었으며 학과 특성에 맞는 수업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화수고 학과 멘토링은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학과 멘토링이고 8월 10일 시행되었으며 기존 멘토링 방식을 진행하면서 담당 운영진이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학과 멘토링은 이렇게 저영고등학교를 시작해서 화수고등학교로 끝을 내는 총 9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멘토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습 멘토링 같은 경우는 학과 멘토링과 다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C 언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C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시설 봉사활동은 약학, 의학, 간호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의료시설 봉사를 통해 전공 관련 실무 체험을 돕는 멘토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 아이템 구상은 모의 사업 아이템 만들기를 통해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멘토링이었는데 C언어 프로그램은 총 지금까지 5번 진행이 되었고 의료시설 봉사 멘토링은 1번, 그리고 사업 아이템 구상 멘토링은 총 2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관련 멘토들이 직접 멘티들을 모집하여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습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멘토링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학습 태도가 좋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론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었던 멘토링도 있었지만 백마역 플랜B에서 진행을 하여 장소 대여와 같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독서활동란에 활동을 기재할 수 있어서 또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 멘토링 피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멘토링은 관련 멘토들의 수요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이 어려워 봉사나 독서활동처럼 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야 더 효과가 큰 활동은 온라인으로 활동을 했어야 했기에 더 효용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계 동아리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에 기존에 있는 동아리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 중인 멘토들이 직접 연계를 하여 진행되는 멘토링이었는데요. 먼저 백마고등학교 동화책 번역 활동 멘토링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시면 지구촌 아이들이 쓴 영어로 된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동화책을 제작하는 활동이었는데요. 2020년 8월 5일 1회차가 진행이 되었고 일부 멘토들이 백마고를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고등학교 경영동아리 연계 멘토링이었는데요. 활동 내용을 보시면 마케팅과 관련한 전반적인 원론에 대한 이해와 실무 관련 활동을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 1회차가 진행이 되었고 마케팅 기본에 대한 멘토링이 이루어졌으며 2회차는 추후에 공모전 분석과 관련된 멘토링이 활동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윤 멘토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A는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중간 평가회를 들으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점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다현 멘토님께서 2학기 진행 방향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가 꺼져 있었다고 여러분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화면이 저희 멘토링 워크숍 때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학과 멘토링 진행하고 멘토스쿨 진행하고 중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는 예정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학과 멘토링도 진행 어쨌든 잘 하고 있고 멘토스쿨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자율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예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학과 멘토링은 저희가 그래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2학기부터 진행되는 진행 방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학과 멘토링 피드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과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 진행하신 분은 좀 느끼셨겠지만 중학교 멘토링이랑 고등학교 멘토링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중학교는 뭐다 학과 소개를 하고 대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좀 재미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진짜 입시를 앞뒀으니까 입시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학과 멘토링을 진행할 때 여러분께서 학생들의 수준을 조금 파악해 주셔서 중학교는 조금 더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말 학생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T 양식에 대해서도 문의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PPT 양식은 저희가 배포한 PPT 양식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배포 PPT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밑에 지금 저희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이 로고가 들어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확인서 작성법만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바로 이제 진행 방식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멘토링 끝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보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확인서를 작성하실 때는 화이트 사용이랑 두 줄 긋기는 이게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강의 확인서를 다시 출력하셔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주시고요. 강의 시간은 무조건 2시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력서로 제출한 통장 사본과 여기 강의 확인서에 작성하시는 계좌번호랑 통장이 일정한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중이든 아니면은 멘토링 끝난 바로 다음이든 원본 제출은 꼭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사항은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셨을 학과 멘토링 선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학기 때는 구글 폼으로 이게 구글 폼이라는 게 저희가 워크숍 이후로 진행했었던 구글 폼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구글 폼으로 저희가 이제 학과 멘토링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서 가능하신 날짜에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구글 폼으로 많이 작성해 주셨을 거예요. 그 작성하신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멘토링 시작하기 한 2, 3주 전에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가능한가요?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학과 다양성을 위해서 추가 멘토를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일정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구글 폼에는 신청한 날짜에 했으면 나는 될 수 있었는데 신청한 날짜가 또 변경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조금 너무 번거롭고 좀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2학기 때는 방식의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2학기 때는 학과 멘토링 전체 일정을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아마 12월까지는 모르겠지만 11월까지 만약에 있다면은 어쨌든 2학기 전체 학교에 학과 멘토링 일정을 공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일정도 지금 갑자기 8월 달 돼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진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학과 멘토링 일정을 공개해 드리면은 그 일정 공개한 거에 따라서 학과 멘토링 진행 3주 전에 저희가 멘토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저희가 예전에 3월 달에 진행했었던 구글 폼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으로 신청했던 거는 이제 잊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학과 멘토링 멘토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선발 기준은 학과 다양성, 기회균 등 선착순 그리고 페널티를 고려해서 선발할게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들 한번 페널티가 뭐지? 궁금해 하시겠죠?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페널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2학기 때는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학과 멘토링 공개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3주 전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했었던 것처럼 공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일정이 많이 변경된 만큼 멘토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제 대학교 일정에 의해서든 많이 좀
변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멘토링 진행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못 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3, 4일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약속된 멘토들 명단을 다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러고 저희 측에서도 그러고 선생님들께도 되게 곤란하고도 죄송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1학기 때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여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선발 명단을 보시고 나서 학과 멘토링 진행 일주일 전에 만약에 취소를 해야 하신다면 그럼 그때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페널티가 부여되시면 이제 다음 멘토링 할 때 차등 선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멘토들 선발하려고 할 때 이 멘토님은 저번에 한번 페널티가 있으셨네 하면은 다른 멘토분으로 선발하는 식으로 차등 선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페널티 2회 때가 되시면은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1회를 미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멘토링을 총 4번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페널티가 만약 2번째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참여 1회가 삭감돼가지고 저는 총 참여 횟수 3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다른 예로 3회를 했는데 3회 해가지고 그럼 나 이제 4회를 했는데 3회를 해가지고 3회를 했는데 삭감해가지고 1회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충족 조건이 아직 안 되셨으니까 그럼 다시 멘토링을 얼른 열심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회 때는 수료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수료 불가는 여러분께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멘토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멘토링은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근데 수료할 때 수료 불가 그러니까 멘토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멘토링비를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께서 멘토링을 참여하셨다는 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료증이 이제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널티 부여는 3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2학기 때는 좀 아무쪼록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약속된 일정은 꼭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페널티가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 평가 의견과 Q&A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됐죠. 뭔가 이렇게 뭐 1시간 진행한다고 했는데 1시간도 전에 다 끝날 기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평가 여러분께서 뭐 1학기 때 멘토링 진행하는 게 뭐 어땠다 아니면은 운영진들이 이런 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뭔가 이런 거 조금 너무 불편했었다 아니면 이런 거 좋았다도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다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 중에 소리가 너무 작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목소리 크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들렸는지 사실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를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질문부터 답변해드릴게요. 이과 진로 관련 연계 동아리 운영 계획은 없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연계 동아리는 말이죠.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자율 동아리랑 저희가 홍보했었던 멘토들이 거기에 이제 직접 연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들이 직접 멘티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 저희가 멘토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진행된 게 연계 동아리예요. 그래서 지금 2학기이기도 하고 해서 자율 동아리는 보통 1년 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2학기 때 추가적으로 이과 관련 자율 동아리 쪽에서 이런 멘토들이 같이 활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운영 계획을 따로 수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내년 자율 동아리 때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발된 이후에 언제든 취소를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멘토링 당일로부터 일주일 이전부터만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멘토링 페널티 부여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멘토링 진행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해주시면 이제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멘토링 진행 방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멘토링 진행하기 3주 전부터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주 전부터 모집을 하고 아마 2주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종 선발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발되고 나서 이제 나 멘토링 이제 약속 잡혔는데 갑자기 뭐 멘토링 진행하기 4일 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페널티가 부여가 되지만 뭐 선발되고 나서 바로 2, 3일 후에 만약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페널티는 부여되지 않고 바로 다음 이제 추가 멘토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학과 멘토링 진행 후 활동비 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댓글이 아마 잘린 것 같은데 다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질문으로 그럼 다음 주 세원고 멘토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되게 엄청 많이 심해진 거 여러분들도 다 체감하고 계시죠? 지금 수도권은 준 3단계를 시행 중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심해진 만큼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원고는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고 멘토링 만약에 진행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페널티 제도는 2학기 때부터 적용되는 거죠? 1학기 때 멘토링 3일 전에 취소했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적용되는 건 아니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저희가 1학기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희 운영진들도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과 멘토링은 처음 진행해보고 또 온라인 학과 멘토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뭔가 혼동도 많았고 여기저기 걱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1학기 때 여러분들도 다 겪고 저희들도 많이 회의하면서 느낀 만큼 이제 2학기 때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1학기 때는 모두 다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때라서 다 그때 1학기 때 그러셨던 거는 적용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드백을 주셨는데 멘토링 끝난 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 점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운영진이 아니라 멘토로서 멘토링을 진행했었을 때 학생들 피드백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 측 선생님들과도 회의를 진행하고 저희 운영진 내에서도 회의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학기 때부터는 그래도 아무쪼록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교 선생님들께 연락을 부탁드려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여러분께서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잘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해주신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 후 활동비 지급에 대해 한번 알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현재 활동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건지 누락된 건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멘토링비는 멘토링 진행한 다음 달에 아마 이렇게 멘토링비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저희가 7월 달보다는 8월 달에 지금 멘토링이 많이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월 초에 진행된 멘토링들은 그 다음 달인 9월 달쯤에 그렇게 8월 달에 진행한 멘토링들 전부 다 아마 다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입금 날짜만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저도 그래요. 멘토링비 언제 들어오나 항상 고대고대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멘토링비 지급은 멘토링 다음 달에 지급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선발 과정 질문입니다. 1학기는 제가 되는 날짜에 신청해둔 학교는 떨어지고 추가 신청하는 학교만 계속 붙어서 결국 계속 우선순위는 밀리고 신청한 날짜에 할 수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었는데 2학기에도 추가 신청이 있는지, 제가 신청해둔 날짜로 선발되려면 추가 신청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제 선발 방식을 바뀐 거거든요. 우선 선발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날짜가 바뀐 거에 대해서 난 부득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날짜가 바뀌니까 내가 우선 선발로 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었는데 우선 선발이 없으니까 결국 멘토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을 저희가 많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고치고자 2학기 선발 방식을 바꾼 건데, 이런 2학기에도 추가 신청이 있는지 이 말씀은 조금 더 2학기 선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멘토링 이제 약속된 멘토링 날짜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가정이니까요, 여러분. 10월 1일에 이제 멘토링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 9월 중순쯤부터 이렇게 멘토링 이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겠죠.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이제 멘토링 모집을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 선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추가 신청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모두가 똑같은 수준에서 이제 신청한 다음에 이제 선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학과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진행 횟수, 기획 연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착순을 고려하고 페널티를 고려하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10월 1일에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9월 중순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선발 명단을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명단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2, 3일 뒤에 다른 어떤 멘토분께서 그때 일정이 생겨서 멘토링을 진행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추가 모집을 아마 하겠죠. 그럼 그때 그 추가 모집
네, 추가 모집 경우는 그런 경우에만 생기고 다른 때는 추가 모집이라는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료 네,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수료 시간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정말 수료식 정말 하고 싶어요. 사실 작년에 활동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나름 그래도 막 다트 게임도 하고 치킨도 뜯어 먹고 치즈볼도 사치를 부려서 치즈볼도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보내서 인상이 깊었는데 어찌 약간 제 느낌이긴 하지만 3월 달에도 그러고 이번 8월 달에도 그러고 뭔가를 저희가 하려고만 하면은 계속 코로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거 뭐 운명인가? 어째서지?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 코로나가 점점 더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저희가 막 더 재밌고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진행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저희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료식은 예정되어 있기로는 12월로 예정을 하고는 있는데 수료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추후 더 지켜보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수료식 정말 대면으로 즐겁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참여 횟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학과 멘토링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워크숍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방금 취소하게 됐던 그런 방과 후 학습 멘토링도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게 마저 취소가 되니까 아마 그걸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학과 멘토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수료 충족 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걸로도 수료 충족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요. 앞으로 더 네, 옆으로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자세한 수료 충족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수료 충족 조건 횟수는 몇 회죠, 지영쌤? 네, 맞아요. 4회입니다. 네, 맞아요. 4회예요. 그 4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학과 멘토링 필수 1회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 동아리를 진행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멘토스쿨을 진행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연계 동아리를 진행하시는 분은 이미 그 횟수대로 진행을 여러 번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료 충족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학과 멘토링을 한번 하셨으면 근데 뭐 연계 동아리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멘토스쿨을 진행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료 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중간 평가회 또는 학과 멘토링밖에 없네요. 네. 이거 사실 진짜 2학기 때 진행하려고 했었던 그 멘토링이 취소가 돼서 정말 안타깝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 횟수는 그렇게 총 4회를 채우시면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너무 수료 충족에 해당되는 멘토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횟수를 여러분께서 진행하신 횟수를 다 기록해 놨는데 그걸 보면은 벌써 수료 충족에 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하시면은 수료 충족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현재 학과 멘토링 활동비가 어디 학교까지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학과 멘토링 활동비가 누락된 건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학과 멘토링 활동비 지급된 거는 7월 달에 진행된 서정구가 맞을 거예요. 서정구를 기준으로 아직 8월 달에 저희가 학과 멘토링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8월 달 학과 멘토링 활동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많이 진행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얼른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여러분께서 어쩌면 이제 뭐 개강을 벌써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진짜 개강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을 즐길 수 있었는데 11시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네, 저희가 2학기 때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운영진이 최선을 다해서 학과 멘토링도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온라인 학과 멘토링 진행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래도 멘토링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래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많이 기다렸는데 더 질의응답 하실 거 없으시면은 네, 만약에 만약에 이 질문 멘토스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멘토스쿨 멘토스쿨이 기획 멘토링 아닌가요? 맞아요. 기획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 멘토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멘토스쿨이 있고 연계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스쿨은 현재 그 C언어 그 지영 쌤이 시아나 발표하셨던 프로그래밍이랑 의료봉사랑 경영 멘토링 3개가 진행을 되고 있고 초반에 신청을 받았었어요. 멘토분들한테. 네, 멘토 이제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멘토스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학기에는 멘토스쿨 네, 진행이 없지 진행이 저희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2학기 때는 저희가 따로 멘토스쿨 진행 모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과 멘토링이랑 기존에 진행하셨던 연계 멘토링, 연계 동아리, 연계 동아리랑 그 멘토스쿨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나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겐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더 만약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멘토링비 지급이랑 강의 확인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원래는 마무리하는 순서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멘토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 달에 멘토링을 하시면은 7월 말에 하셨든 7월 초에 하셨든 8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렇게 멘토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뭐 강의 확인서, 강의 사진 등등이 필요한데 특히 온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강의 확인서를 잘못 적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또 강의 확인서를 적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기존에 이력서에 주셨던 내용과 다른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장 사본을 다시 받던 강의 확인서를 다시 받던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39명 정도 분의 학과 멘토링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20명 가량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받으신 분이 거의 한 20분 가량 되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드리려고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해서 여러분들 멘토링 미트를 늦게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다현쌤이 말해주셨듯이 멘토링비는 7월 학과 멘토링까지 나갔고 7월 학과 멘토링을 본인이 했는데도 멘토링비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8월 달 멘토링비 지급될 때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하셨던 재윤 쌤이 해주실 건데 제가 재윤 쌤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 평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참여해주신 모든 멘토분들께 감사드리고 2학기에도 활발한 멘토링 활동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